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희곡 타이터스 앤드로니커스. 오늘은 이 복수비국의 구조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두가 칭송하던 전쟁 영웅이 어떻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비극의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을 낳고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말이죠. 자, 이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인물들부터 알아야겠죠? 한쪽에는 승전보를 울린 로마의 명문가 앤드로니커스 가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온 고트족이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이야기의 중심축이에요. 이야기는 위대한 장군 타이터스 앤드로니커스가 10년이나 이어진 긴 전쟁을 끝내고 로마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가 없는 상태였는데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타이투스를 황제로 추대합니다. 고트족의 여왕 타모라와 그녀의 아들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야말로 개선장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영광스러운 귀환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타이터스는 로마의 발을 딛자마자 스스로 비극의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말아요. 타이터스의 아들들이 전사한 형제들을 위해 종교의식에 따라 포로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모라는 맏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타이터스는 로마의 관습은 절대적이라며 냉정하게 거절하죠.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원칙주의가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이 불경한 경건함이라 할 만한 행동 하나가 고트족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증오를 새깁니다. 그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잔혹한 복수를 다짐하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의 굳건한 신념은 정치적으로는 재앙과도 같은 실수로 이어집니다. 황제 자리를 거절하고 엉뚱한 인물을 지지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는 끔찍한 선택을 연달아 하게 되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타이터스가 황제로 세운 사투르니누스가 그를 배신하고 그의 원수인 타모라를 황후로 맞이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파멸을 맹세한 여자에게 로마 최고의 권력을 넘겨준 셈이죠. 권력을 손에 준 타모라와 그녀의 숨겨진 연인 에런, 이들은 복수를 실행하는데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왕실 사냥 행사가 바로 그 무대가 되죠. 이 모든 복수극의 진짜 설계자는 바로 무어인 에런이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악에 그 자체를 동력으로 삼아서 숲속에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의 계획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진행됩니다. 금과 편지로 함정을 파고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타이터스의 딸을 납치한 뒤 마지막으로 타이터스의 아들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숲속에서 벌어진 일의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앤드로니커스 가문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타이터스의 딸 라비니아가 숲속에서 발견되는데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한 채였습니다.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게 두 손과 혀가 잘려 있었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인 누명을 쓴 타이터스의 아들들을 두고 황제로부터 전갈이 오는데요. 아들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악랄하고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타이터스가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잘라 보내자 앨런은 조롱과 함께 아들들의 머리를 돌려보내죠. 자, 한번 정리해볼게요. 로마 최고의 명문가가 순식간에 어떻게 됐는지, 아들 둘은 처형당하고 딸은 끔찍한 일을 당했으며 남은 맏아들은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야말로 폐허가 된 거죠.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산산조각난 이 가족은 진실을 밝혀낼 방법을 찾아냅니다. 깊은 슬픔이 이제 복수를 향한 하나의 거대한 분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말을 할 수도 손으로 글을 쓸 수도 없었던 라비니아. 그녀가 어떻게 진실을 알렸을까요? 바로 고전책을 이용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끔찍한 일을 당한 필로멜라의 이야기를 펼쳐보인 거죠. 그리고는 입에 막대기를 물고 잘림팔로 지탱해서 모래 위에 가해자들의 이름을 써내려갑니다. 강간, 키론, 데메트리우스. 마침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이제 범인을 알게 된 타이터스와 남은 가족들은 무릎을 꿇고 피해 맹세를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복수의 칼날이 그렇게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방당했던 맏아들 루시우스가 고트족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장본인 에런을 사로잡으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에런은 자신의 갓난아들의 목숨을 살려준다는 조건 하에 그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를 조금의 뉘우심도 없이 오히려 즐거워하며 다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자랑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피해 대결뿐입니다. 이게 바로 비극의 무서운 점이죠. 굳건한 명예와 원칙이 오히려 파멸의 도화선이 되고 한 번 시작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으며 끝없는 피해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복수의 고리는 과연 끊어낼 수 있는 걸까요?